105페이지 펴봐.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자, 여기 봅시다. 유전자와 단백질이야. 유전자 단백질. 왠지 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제목을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썼죠. 니네 유전자가 뭐니? 유전자가 뭐야? 유전을 일으키는 인자? 뭐 이거의 줄임말이겠지. 유전을 일으키는 인자? 그 유전자의 본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유전자의 본질이라고 할까? 누구예요? DNA입니다. 이거 하나 알아주세요. 유전자의 본질은 DNA입니다. 어디 안에 들어있어? 핵 안에 들어있어. 데옥시 리보 뉴클레익 엑시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이라는 표현을 써. 물론 핵산의 종류는 DNA도 있고 RNA도 있고 니네 잘 아는 DHA도 있어요. DHA 뭐 독소사 핵산오릭 엑시드 한때 유연이었지. 새우깡에도 들어있고 참치에도 들어있고 왕충 넣었어요. DHA.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뇌를 갖다가 해부해갖고 뇌를 꺼내갖고 뇌를 팍팍 갈아가지고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뇌 성분에 DHA 성분이 되게 많더래. 그래서 우리가 식품으로 DH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머리 좋아지라고 맨날 아인슈타인 우유 먹였다고요. 근데 니네가 유머양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서울대 가라고 서울우유 먹였더니 서울대도 못 가고 연세우유를 먹였더니 또 그러고 건국우유 점점 낮추죠. 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매일 우유 먹였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우유에도 DHA를 많이 넣는다. 그 이유가 그걸 많이 먹으면 뇌 성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근데 그게 과연 많이 먹으면 글로 가겠지만 과연 그게 머리가 좋아질까? 라고 하는 건 점점점이야.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종류의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 핵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핵산이 DNA야. 그 다음에 RNA예요. 자, 그 중에서 유전자의 본질은 DNA다.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얘는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어.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고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이중으로 생겼잖아. 여기 안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있어? 염기가 들어있어. 이게 배열을 하는 거야. 이 염기 서열이 염기가 순서대로 배열되는 거. 이 염기 서열이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기 서열이 누구를 결정하는 거냐면 얘가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 DNA 안에 들어있는 거야. DNA 안에 들어있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님을 똑 닮았잖아, 그죠?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여러분들 피부 껍데기를 덮고 있던 피부는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한 달 만에 한 번씩 세포 껍데기를 벗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옛날 한 달 전의 모습이 아닌 거야. 새로운 세포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매번 벗겨져요. 그 세포 껍데기 어디 있어? 여러분들 빨리 청소 안 했으면 침대 가봐. 침대에 여러분들 살갗 그 껍데기가 다 나와서 지금 진먼지 진드기가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재채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걸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막 할 때 부빌 때 이 피부 껍데기가 막 거기 떨어져 나온 거를 지금 진먼지 진드기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있던 껍데기를 다 벗었어. 그런데 지금 한 달 전 모습하고 똑같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껍데기를 페이스업 했는데 또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잖아. 왜 그래? 왜 그러지? 나는 이거 벗겨버리고 정우성 모습처럼 하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 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60쪽 안에 들어있는 핵 안에 DNA가 그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대로 D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갖고 그 단백질을 얼굴에 켜켜이 쌓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얼굴인 거야.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광희처럼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니네 얼굴은 맨날 똑같은 얼굴이야. 껍데기가 벗어져도 맨날 진먼지 진드기한테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얼굴이 똑같아. 그게 정보가 어디 들어있어? 니네 핵 속에 DNA 안에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 염기 서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의 순서로 단백질의 합성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발현이 돼서 끄집어내갖고 여러분들 얼굴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전자와 단백질에 관련된 중심설이에요.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들이 좀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DNA는 핵 속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포를 배웠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세포가 하는 일, 어떤 일들을 한다 그랬지? 우리 몸에는 세포의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 뭐뭐 있어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세포, 뇌세포 있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있지. 그 다음 무슨 세포 있다고 했어? 근육세포 있다고 했지. 혈구세포 있다고 했죠. 세포라고 써.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뇌세포에서는 뭐를 만들겠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뇌세포에서는 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그죠? 신경세포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겠지. 여러분들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죠?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 있잖아.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거 있죠. 화낼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 있죠. 아세틸콜린 뭐 이런 애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야. 이게 세포들에서 만들어갖고 막 분비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거야. 어떻게 그런 겁니다. 이게 세포에서 만들어내. 근육세포는 뭐를 만들겠니? 근육 단백질을 만들겠니. 그래서 근육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많이 충분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뭐 닭가슴살도 먹고 막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 먹어야지 근육이 붙는 거야. 그 근육에 붙이는 역할을 하는 애가 근육세포에서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웨이트 하면서 그 근육 부분을 상처를 내는 거야. 상처를 내갖고 덧살을 붙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근육은요, 이게 너무 심하게, 막 969개, 970개, 979개, 980개, 마지막까지 막 미쳐버릴 때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상처가 난대요. 근육 사이에. 그래갖고 그 상처가 그 굳은 살이 되는 거래. 그래서 김종국이나 이런 사람들 막 벌키하게 근육이 만들어지잖아. 그 근육이 바로 그런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지. 그런 근육 만드는 자체가. 상처를 내는 거니까. 상처를 내서 거기다가 근육을 더 쌓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근육이야. 어쨌든 근육세포들은 그런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혈구세포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이니? 백혈구가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도 배우겠지만 백혈구의 종류는 되게 많다고요. 백혈구 종류 되게 많아요. T림프구, B림프구, 대식세포, 그 다음에 뭐 호중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호연기성 백혈구, 백혈구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림프구 종류들 전부 다 백혈구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는 대식세포야. 무슨 작용을 하는 애? 식균 작용을 하는 애. 자, 식균 작용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분해 효소를, 가수분해 효소지, 효소야. 효소 단백질로 돼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균하고 싸워갖고 녹여가지고 세포 밖으로 버려버리는 거야. 균이 침투했어. 그럼 라이소좀으로 녹여가지고 죽여갖고 잡아먹어서 버리는 거야. 분해한다 그랬지. 도마뱀 꼬리 기억나죠? 도마뱀 꼬리 끊는 것도 라이소좀이라고 그랬어. 우리 손에 물갈퀴가 있다 그랬지. 근데 태어나서 몇 개월 정도, 엄마 뱃속에 몇 개월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잘라져가지고 손가락이 5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라이소좀. 이거 효소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들이 결국 토탈 자기가 필요한 뭐를 합성하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을 주로 하더라. 이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니? 리보솜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걸 한다 그랬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트럴 도그마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심설이야. 중심설을 우리말로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세포 내에서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야. 근데 그 유전 정보의 흐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단백질이 합성된다. 각각의 세포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근육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분해, 가수분해 효소, 균을 죽일 수 있는 이런 효소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더라.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죠. 다 각자 자기의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을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이렇게.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어? 세포 핵안에 DNA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백혈구죠. 백혈구 중에 무슨 세포? 배식세포라 그랬지. 자 균이 들어옵니다. 항원이라 그랬지. 균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싹 끌어들인다 그랬지. 이렇게 끌어들이면 여기 안에 이제 누가 들어있다 그랬어? 핵이 들어있어. 자, 핵 안에 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 정보가 있다 그랬어. 근데 이 이중나선 구조를 이렇게 벌려요. 여기 이렇게 벌리면 여기로 이제 mRNA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핵 속에 빨간색에 내가 그냥 두 가지의 색깔을 칠한 거예요. DNA가 있고 파란색에 mRNA가 여기를 벌려갖고 얘를 주변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거야. 이렇게 읽어오는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해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 니네 영어 시간에 스크립트, 스크라이브, 쓰다 이런 뜻이잖아. 트랜스는 뭐죠? 통과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전사라고 했어. 전사. 어떻게 줄임말이야? 복사해서 전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DNA에 있는 정보를 얘가 복사해 갖고 와갖고 바깥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그게 mRNA가 하는 일이야. 자, 여러분들 mRNA는 뭐라고요? 전사야. 영어로는 transcription. 가서 베껴온 다음에 전달하는 거야. 여기 핵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핵공이랑. 여기를 이 mRNA가 정보를 딱 읽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여기로 기어 나와요. 나오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세포 소기관 중에 뭐가 있다 그래서 소포체가 있다 그랬죠. 소포체 중에 되게 거친 면 소포체가 있어요. 거친 면 소포체는 누구를 갖고 있냐면 점베기 아저씨 리보솜을 갖고 있다 그랬지. 이렇게. 리보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 합성의 장소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이제 기어 나온다. 파란색의 mRNA가 여기 와서 척 걸치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그냥 안 보이죠? 좀 확대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자, mRNA가 여기 와서 쭉 걸쳐요. 여기에 이제 이 점베기 아저씨 빨간 애가 여기에 이렇게 걸치는 거야. 대단위체, 소단위체를 이렇게 걸쳐요. 이거 하나가 이 점 하나야. 리보솜. 리보솜은 위에 큰 대단위체하고 소단위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얘가 착착착착 이동해 가요. 착착착착 이동해 간다. 근데 얘가 자리를 세 자리를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생추에 가서 배워요. 그냥 세 자리 정도 있다 정도만 하거든요. 여기를 P자리, 뭐 A자리, E자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여기 중간에 세포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tRNA가 있어요. tRNA는 운반 RNA야.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T라고 씁니다. tRNA가 누구를 달고 다니냐면 이런 아미노산들을 막 달고 다닌다. 종류가 다른 트립토펜이라든지 아닐린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다른 아미노산들을 막 달고 다니는 tRNA들이 다닌다고. 이런 애들. 이 끝에 달린 별표 동그라미 네모는 아미노산의 종류들이야. 이건 이제 우리가 식품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분해해가지고, 니네 알잖아요. 펩신, 트립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펩티데이즈, 이런 애들이 분해해가지고 혈액을 흡수한 상태의 세포 내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tRNA에 각자 붙들려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자리가 있죠? 자리가 있으면, 순서가 바뀌었네? 중요하지 않아요? A자리, P자리, E자리. 여기에 와갖고 얘가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딱 붙는 거야. 붙으면 여기에 별표가 붙겠지. 그 다음에 얘가 와서 또 붙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동그라미가 와서 붙겠지. 그랬을 때 얘네 둘이 결합한다?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아미노산끼리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 그럼 또 얘 세 번째 게 와서 또 붙는다? 붙으면 여기 뭐래요? 네모가 와서 붙겠지. 그럼 여기 또 펩타이드 결합이 또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리보솜이 한 단계 또 옮겨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자리가 하나 또 생기지? 그럼 또 다른 애가 와서 붙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세모가 하나 붙는다? 그럼 또 얘가 이제 또 하나 이동하겠지? 그럼 또 자리가 하나 또 생기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고 또 자리가 하나 또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 또 붙으면 또 다른 물질, 다른 별표가 하나 붙겠지?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계속 펩타이드 결합하면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딱 끊겨요. 이 정보에 의해서 딱 끊겨. 이렇게 만들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라이소솜이 되는 거야.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가수분해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소포체는 뭐라 그랬어?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지?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 여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니? 여기에 누가 있어요? 골지체가 있다 그랬지. 골지체는 뭐 한다 그랬어? 골분, 분비한다 그랬지. 그래서 분비하는 애 골지체가 되게 많다 그랬어. 땀샘이나 이자샘에 이 골지체가 되게 많아요. 왜? 이자액에서는 이자액을 분비하잖아. 분비를 많이 하죠. 땀에서는 땀 분비 많이 하잖아. 그런 분비를 많이 하는 그런 세포들 안에는 누가 많다? 골지체가 많아요. 이 골지 끝부분에 여기에 골지 끝부분에 뭐가 있어? 분비 소낭이 있다 그랬죠. 이 분비 소낭에다가 얘네를 담아갖고 균하고 가서 부딪혀갖고 죽이는 거야. 분비 소낭 기억나? 저번 시간에 까만색 비닐봉다리에다 똥덩어리 넣어갖고 던졌다 그랬잖아요. 공격할 때 작은 소포장을 해서 거기 안에다가 라이소좀을 집어넣어갖고 균한테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갖고 세포 바깥으로 버려내는 거죠. 이게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가 하는 얘기였어. 결국 목적은 뭐야? 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균을 죽일 수 있는 애가 누구야? 라이소좀이죠. 그 라이소좀을 만들어내는 게 세포가 하는 일이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 그 라이소좀 만드는 설계도가 어디에 있어? DNA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읽어갖고 와서 누군가 만들어야 될 거야. 누가 읽어와? mRNA가 읽어오는 거야. 그걸 전사라고 해. 읽어갖고 나와서 누가 합성해? 리보솜이 합성해. 리보솜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합성을 해. 그리고 딱 끝나면 딱 내보내줘갖고 균하고 싸우게 한 다음에 균을 죽여서 버리는 거야. 이런 거라고. 얘네들 전부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는 세포가 하는 주 업무를 단백질 합성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어? 핵 속에 들어있는 DNA 안에 이중 나성 구조 어딘가에 들어있어. 그걸 누가 읽어와? mRNA가 가서 읽어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어. 이걸 갖다가 세포 내 유전정보의 흐름이라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을 딱 써놓고 세포 내 유전정보의 흐름, 그 유전정보는 DNA에 있는 거고 그게 흘러서 나와야지 설계도를 유출해서 가져와야지 뭔가 만들 거 아니야. 그 설계도를 유출해서 가져온 애가 mRNA야. 나와갖고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더라. 그걸 운반해낸 애가 누구야? tRNA라고 하는 트랜스퍼 RNA가 아미노산들을 운반해서 결합해가지고 만들더라. 이거만 알면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신소라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DNA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mRNA라고 해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요? DNA가 이렇게 있고요. mRNA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사라고 얘기한다. 물론 DNA는 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됩니다. 지 스스로 복제를 합니다. 우리 세포 분열 같은 거 할 때 계속 복제하잖아. 그래서 니네들이 엄마 아빠의 유전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왜 그래? 정자가 반이잖아. 난자가 반이잖아. 얘네는 엄마 아빠 성격을 그 유전적인 형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50%. 근데 나는 엄마를 닮았어. 나는 아빠를 닮았어. 이런 얘기는 발현이 누가 더 되느냐에 따라 그런 거지. 니네 몸 안에는 아주 균등하게 정확하게 50대 50 갖고 있어. 50대 50 갖고 있어. 근데 거기서 형질이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조금 달라. 그래서 엄마께 나올 수도 있고 아빠께 형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니네 몸 안에는 정확하게 50대 50을 갖고 있는 거야. 복제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 더 있죠.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뭐를 만들어내?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 영어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자, 뭐라 그랬죠? 트랜스. 니네 번역이 뭐지?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돼요. 번역한다고요. 이 정보대로 이제 뭐를 만들어? 단백질을 합성하죠. 어디에서 합성하니? 리보솜. 장소도 중요합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자, 얘네는 DNA하고 mRNA 여기 전사까지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특히 세포질이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막 바깥으로 분비가 되죠. 분비돼서 우리는 뭐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형질 발현을 한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준 거로는 뭐예요? 균을 죽이는 거잖아. 얘의 임무는 균 죽이는 임무잖아. 그래서 이걸 형질 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어들이 좀 어렵죠, 니네들한테. 그래서 핵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핵막을 빠져나와, 핵공을 빠져나와서 세포질에서 번역을 통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 다음에 이걸 세포막 바깥으로 분비해가지고 형질 발현을 시키잖아. 물론 얘는 세포 안에서 죽여갖고 내보내지.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은 세포 바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해야 되니까. 근육 단백질도 세포 바깥에서 만들어갖고 근육세포를 막 더 만들어가지고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지. 이런 형태를 우리는 세포 내 유전 정보에 흐른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배울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염색체부터 한번 가봅시다. 핵 속에 자,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어. 핵 속에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염색체가 나와요. 염색사였는데 염색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세포 분열할 때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고 인이 사라지면서 뭐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해. 염색사가 기어나오면서 지네들이 응축이 돼요. 그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해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크로모좀이라 해. 저 크로모좀을 어떻게 번역할래? 니네 저런 단어 본 적 있어? 크로모좀이 염색체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크로모좀이 외국 영문판에 나오니까 저걸 어떻게 번역할까? 근데 니네 알지만 생명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다. 아세트산카아민, 메틸렌 블루, 그리고 야누스 그린 B, 김자액 어디서 들어봤어요? 핵을 염색할 때 쓰는 염색약이야.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야누스 그린 B나 김자액이나 그 다음에 아세트산카아민이나 메틸렌 블루 이런 애들을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빨갛게 파랗게 염색해갖고 보는 거야. 근데 이 유전자들이 염색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번역을 염색되는 물체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염색체로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원문에는 크로모좀이라고 나옵니다. 이 염색체는 니네 알고 있죠? 이렇게 생겼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X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막 염색사가 응축이 돼 있다. 우리 이걸 하나의 염색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 그러니? 동원체라고 하죠. 나중에 방추사가 여기 연결돼갖고 여기를 자르죠. 이렇게 자르지. 자를 때 우리 이거 하나를 뭐라 그러죠?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세포 분열할 때 나오는 애기 때문에 세포 분열은 핵을 두 동강이 내야 되잖아. 이사를 가야 되잖아. 이사를 가야 된다고요. 너네 이사 해봤지? 이사할 때 짜장면 왜 시켜 먹냐? 이사할 때 짜장면 왜 시켜 먹어? 맛있어서.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짜장면 시켜 먹는 거 뭔가 말이야. 이사할 때는 왜 짜장면을 그것도 맞는 얘기다. 냉장고를 다 분해했죠. 그 안에 김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싸놨는지, 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밥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번거로워. 밥을 한 끼 해먹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귀찮죠. 야, 우리 정리하고 제대로 먹자. 그러니까 점심 때는 좀 배는 고프니까. 그래서 거기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하고 같이 그죠? 짜장면 시켜갖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고 일을 또 하잖아. 왜 그러냐면 다 짐을 싸놨기 때문에. 염색체는 짐을 싸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형질 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 세포 분열할 때는 그래서 형질 발현을 할 수 없어요. 염색사일 때 형질 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면 이제 이 이 안에 들어있는 뭉쳐있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걸 미세한 구조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이런 염색사들이 뭉쳐갖고 염색체 덩어리가 됐는데 그 염색사 하나를 끄집어내면 얘를 조금만 확대해 봅시다. 이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노란색의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에 여기에 누가 DNA 가닥이 막 칭칭칭칭칭 감겨있어요. 이렇게 감겨있어요. 우리 책에 많이 잘 그려져 있어. 이런 애들이 수도 없이 합쳐져가지고 실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염색사야.
그래서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DNA,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위,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뭉쳐 있는 이 한 단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이 단위체. 여러분들 요새는 뭐 바느질로 양말 같은 거 꿰매 신는 사람 별로 없잖아. 니네 집에 그래도 반지꼬리는 다 있죠? 반지꼬리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실패에 실이 칭칭칭칭 감겨있지. 왜가 많았어? 그냥 풀어 헤쳐놓으면 엉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묶어놓은 거야.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칭칭칭칭 감겨있는 거야. 왜 그러면 엉키면은 얘가 형질 발현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 하는 일이 마치 실패 역할을 하는 거야. 실패처럼 얘를 칭칭칭칭 감아놓으면 엉키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DNA를 또 확대를 해봐야 되겠지. DNA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있다 그랬어 아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런 게 쭉 있다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염기들이 쭉 연결돼 있어. 얘가 상호적으로 쭉 연결돼 있는 이런 유전 염기 서열이 쭉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DNA라고 한다. 근데 이 DNA가 어떻게 돼 있어?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는데 여기에는 어떤 구조가 있다? 기본 구조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중요하다고 써놓는 거야. 용어가 좀 비슷하게 생겼고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하나만 넣자. 뉴클레오타이드가 훨씬 중요해. 그래서 핵산의 기본 구조예요. 우리 핵산의 기본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산에 저 앞에 뭐뭐 있었어? DNA, RNA가 대표적이었죠. R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야.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산, 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가 선생님이 적당히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인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각각에 당이 연결이 돼 있어. 당은 오탄당이어갖고 이렇게 우리 오각형으로 앞으로 표시할 거야. 오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자, 오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할 것이야. 이 당에 염기들이 하나씩 연결돼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뾰족한 염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여기가 둥그런 염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뭐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런 염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는 이런 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야. 여기는 이렇게 생긴 염기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야. 여기는 이렇게 생긴 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여기에는 이제 전부 다 뭐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거꾸로 오각형이 거꾸로 뒤집어져야 돼. 오각형이 거꾸로 뒤집혀야 돼. 나중에 이제 생추나 대학 가면 더 자세히 해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골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세트 있죠? 인산, 당, 염기 이 한 세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1로 되어 있어. 하나로 되어 있는 한 세트.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1대 1대 1의 구성비를 보이더라.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중 나선 구조로 쭉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여기 염기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이런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호적 결합이라고 한다.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다. 이런 뜻이야. 상호 보완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적 결합이다. 근데 얘는 특징이 있어요. A는 누구하고만? T하고만. G는 누구하고만? C하고만. 이렇게 결합한 다음 근데 얘는 뭐예요? 이중수소 결합이야. 얘는 삼중수소 결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A는 T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합할 수 있는 거 두 군데잖아. 얘는 세 군데. C는 G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절대 A하고 C는 결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동그란 모양하고 뾰족한 모양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상호적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염색체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애들을 우리 유전자의 본질이 누구야? 여기 있는 DNA잖아요. DNA가 유전자의 본질이잖아. 여기 안에 염기 서열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설계도가 저기 들어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전이다. 그래서 제목이 유전자와 단백질인 거야. 유전자와 단백질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봐봐. 105페이지 봐봐.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려놓은 그림이야. 그 그림 참고해 가면서 필기를 해놓으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자, 우리 눈에 눈 색깔이 좀 다른 오드아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쪽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갈색이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주 극히 드문 돌연변이고요. 우리 눈 색깔이 갈색이고 좀 밝은 색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갈색이 좀 이렇게 옅은 사람들.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원래 토종은 까만색이에요. 이 홍채 색깔이 까만색인데 그게 갈색으로 또는 회색으로 되는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갈색 눈동자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는 얘기예요. 갈색을 발현하는 건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색깔이 진해져. 근데 멜라닌 색소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파란색 눈이 돼요. 그래서 갈색 눈동자하고 파란색 눈동자를 결정짓는 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얼마나 만들어지냐 그게 결정짓는 거야. 거기 한번 봅시다.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어요.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많이 만들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겠지. 그럼 그 멜라닌이 눈에 많이 축적이 되겠지. 그럼 갈색으로 보이는 거야.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를 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닌이 별로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원래 눈 색깔이 파란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눈 색깔을 결정짓는 게 결국은 효소를 만드는 거죠. 합성 요소를 많게 만드느냐 적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눈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설계도가 무슨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야?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드는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야. 그게 많이 만들면 갈색 눈동자가 되는 거야. 그걸 조금밖에 안 만들면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그 DNA 속에 이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 유전자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염기 서열에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그 설계도가 하는 일은 뭐야? 이렇게 합성 효소, 즉 뭐를 만들어? 효소는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 단백질이 발효를 하는 거야. 발효이 뭘로 발효하는 거야? 멜라닌을 만드는 거죠. 멜라닌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 갈색 눈동자가 되는 거야. 멜라닌을 조금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단백질이 뭐예요? 이거죠.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발현을 해서 많이 만들겠지. 그러면 무슨 색이 된다고? 갈색 눈동자가 된다. 이게 조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모든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 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됐어요?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이해되지? 자, 106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생명의 중심 원리, 여기 중심 원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생님은 중심설이라고 표현했지? 똑같은 말입니다. 센트럴 도그마. 핵 속의 DNA 유전 정보가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RNA로 전달되고 그 RNA에다가 쓰세요. mRNA. 그 RNA에다 쓰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mRNA야. 메신저 RNA야. 메신저 RNA. 메신저 전달하는 애죠. 메신저 RNA. mRNA. 자, 핵 속의 DNA의 유전 정보가 mRNA로 전달되고 이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세포질에서 RNA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된다. 뭔 말이야 이게? 좀 말이 잘못됐는데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된다?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렇게 쓰세요. 이 표현이 좀 잘못됐네.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거지. RNA의 유전 정보는 이미 mRNA가 읽어온 거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전사해온 그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중심선이야. 전사하고 번역이란 말이 나와 있죠. 전사는 transcription, 번역은 translation. 전사는 뭐야? 복사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야. 그 읽어오는 거예요. translation은 뭐예요? 번역이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해요? 리보솜이 한다고. 리보솜이 한다고. 그 밑에 이제 그림으로 아주 간략하게
세포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지. 이 식도 써놨죠. 이해되죠? 그 밑에 단백질 합성 과정 모식도도 나와 있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었지. 이건 좀 옛날 거네요. 그 대단위체 여기에 두 덩어리밖에 없죠. 최근에 바뀐 거는 여기 자리가 세 자리나. 이건 옛날 방식이야. 옛날 거예요. 두 개 들어있는 거. 자리가 두 개 있는 건 옛날 거고요. 지금은 자리가 세 개 있어. A 자리, B 자리, E 자리가 있어. 옛날 거랑 다르다. 그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니네 생명 투획학을 배우는 내용이야. 넘겨봅시다. 107페이지. 다 이제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3년기 조합 동그라미. 3년기 조합이라고 나와. 3년기 조합. 니네 저거 배웠냐? 확률 통계 배웠나? 확률 배웠니? 또는 순열 배웠냐? 퍼뮤테이션 안 배웠니? 조합 배웠어? 컨비네이션 조합 경우의 수 안 배웠니? 배웠어? 그거 우리 조합이라고 그러잖아. 조합 그죠? 조합이란 말을 모르나? 니네 로또를 할 일이 없잖아. 로또도 그 조합으로 따지면 몇 개 조합 있잖아요. 선생님 번호도 개수 잘 모르겠어요. 45개 번호인가? 하여튼 그게 번호가 5개니 6개니 그게 일치하면 그게 이제 1등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숫자 조합이라고 하잖아. 조합.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게 DNA하고 RNA라고 하는 핵상이 주어지는데 얘네 구별을 좀 해봅시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네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면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 얘는 단일나선 구조야.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뭐냐면 산소가 하나 모자란 애야. 그래서 데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 그래서 우리는 얘를 DNA라고 하는 거고 얘는 RNA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옥시 산소잖아요. 디옥시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부족한 거야. DNA는 산소가 하나 부족해요. 그 다음에 안에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리보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5탄당에 산소가 하나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그 차이가 DNA하고 RNA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가지는 염기가 있어.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야. 써줄게. 아데닌이야. 구아닌이야. 사이토신이야. 티민이야. 영어로는 타이민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아데닌 똑같고 구아닌 똑같고 사이토신 똑같으면 우라실이야. 얘 유라실이라고 해요. 어떤 책은 우라실 이렇게 욕 같죠. 그래서 U가 있고 얘는 T가 있어. 다르지? 염기 하나가 달라요. 요 차이다. 그리고 DNA는 뭐하죠? 유전 정보의 저장이지. 얘는 뭐예요? 정보의 전달이었지. 이런 차이다. DNA는 저장이고 유전 정보의 저장이고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이더라. 이렇게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얘가 다르긴 하지만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의 유전자를 결정짓는 유전 형질을 결정짓는 염기라고 하는 애가 4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야.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염기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어?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 생체에 있는 단백질에 관련된 애들이 단백질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여 가지라고 하는 건 20개가 넘는다는 뜻이야. 22개, 23개 뭐 이 정도 돼요. 그때 좀 달라. 이런데 이 20여 가지를 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합을 쓰는 거예요. 조합을 쓰는 거예요. 자, 4개를 몇 개 써야 돼? 자, 4의 1승을 해봐. 4가지밖에 안 되죠? 맞지? 4가지밖에 안 되죠. 4의 2승을 해봤어. 4, 4, 16, 16가지밖에 안 돼. 표현을 못해요. 4의 3승을 해봤어. 64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과학자들이 좀 찍기도 잘하죠. 야, 이쯤 되면 될 것 같아.
염기 3개로 표현하면 지구상에 있는 아미노산 웬만하면 표현할 것 같아. 나머지는 뭐야? 64개인데 중복도 있겠지. 중복도 있겠지. 그렇게 하고 3개로 가설을 세워갖고 3개를 쓰자. 조합을. 딱 맞아 떨어졌네. 과학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3개씩 해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게 되는 거야. 염기 서열 3개씩 묶어가지고 그게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 중복되는 게 생겨.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뭐 필기 애들이 이거 좀 이쪽 좀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썼냐? 여기만 지우자. 썼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 책에 있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 보면 DNA가 이렇게 있죠. ACC 거기다 써보자. ACC 그 다음에 AAA 그 다음에 어떻게 되있니? CCG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있니? AGT 이렇게 되있니? 자, 요거 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DNA는 이중나선 구조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랑 이제 상호적인 결합 한번 해볼까? A는 누가 있어야 돼? T가 있어야 돼. 얘는 G가 있어야 돼. G가 있어야 돼. 얘는 T가 있어야 돼. T가 있어야 돼. T가 있어야 돼. G 있어야 돼요. G 있어야 돼요. C, T, C, A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잖아. 상호적인 거. A는 T하고 C는 G하고만 결합해야 돼. 한 줄을 알면 그 나머지 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책에 주골격, 주사슬이 얘라고 주어졌네. 얘라고 주어졌네. 그러면 mRNA가 여기를 벌리고 들어가는 거야. 벌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읽어내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이걸 주형가닥이라 그래.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DNA가 왜 좋으냐면 왜 이중나선 구조냐면 여러분들 이 펜 있잖아. 이 펜을 이렇게 해갖고 필통에다 넣어봤니 니네? 이렇게 해서 아마 난리 날걸? 수성펜 이렇게 해서 필통에 만약 필통에서 뚜껑이 빠졌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봤지? 필통 잉크 새갖고 난리 나죠? 그래서 항상 이 뚜껑이 필요한 거잖아. 캡이 필요한 거잖아. 왜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느냐? 안정성이야. 안정성이야. 이렇게 했다가 여기가 상하잖아? 그러면 이 껍데기에 가서 이 정보대로 얘를 복원해 주는 거야. 옆에 붙어서. 근데 이거 어디 있죠? RNA는 우리 대표적으로 감기 바이러스 이런 애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애들 전부 다 RNA잖아. 얘네들 감기약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변종이 너무 많이 생겨. 누가 뚜껑이 없어. 변해버리면 끝이야. 새로운 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항체를 만들 거예요? 치료제를 못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할아버지하고 내가 똑같이 생겼어. 닮았어. 외할아버지하고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의 DNA가 보존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 때 지났는데도 보존이 된 거야. 이유는 뭐야?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쪽이 변하잖아? 이게 변하면 이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 설계도대로 붙었다 떨어지면 다시 AA로 바뀌어요. DNA가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DNA는 굉장히 어떻게 된다? 안정하더라. 이유는 뭐예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게 주형 가닥이야. 위에 거.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읽어내옵니다. 그게 뭐야? mRNA죠. mRNA가 읽어옵니다. 자, 어떻게 읽어와? 파란색으로 써볼까, 우리? 이렇게 읽어오죠. 자, 읽어봅시다. 자, 어떻게 상보적인 결합을 읽어보자고요? A는 뭘로 바뀌어야 돼? A는 T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RNA에 T가 없다 그랬지. T 대신에 누가 있다 그랬어? 우라실이 들어. 우라실. 그래서 A 대신에 우라실. 여기 아니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G가 나와야 되고 얘는 뭐예요? A, U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C 아이고 GGC 이렇게 나와요. A, U 그 다음에 C 얘는 뭐예요? A 확인해봐. 맞나? 얘네 밑에 지금 107페이지 맨 왼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맞지? ACC 맞죠? ACC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 DNA에다 이거 빨간색도 써놔야 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껍데기가 뚜껑이 되는 옆에 있는 보조로 하는 애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주형 가닥은 위에 건데 상보적인 결합으로 설명해 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읽어온 건 mRNA가 읽어온 건 위에 거 읽어온 거라고.
상고적인 걸로 읽어온 거야. C는 G, A는 U, A는 U, A는 U, C는 G, C는 G, G는 C, A는 U, G는 C, C는 A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뭐예요? 얘 가지고 이제 해야 돼. 얘 가지고 아미노산을 찾아야 돼. 와, 이게 이제 니네들한테는 좀 어렵죠. 자, 뭐라 그랬어? 3개씩이야. 3개씩이야.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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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그럼 얘도 역시 3개씩, 3개씩, 3개씩 이거지. 이렇게 된다. 3개씩, 3개씩.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근데도 알아야 돼. 자, 넘겨봅시다. 코돈표가 나와 있어. 코돈표.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알아야 돼. 우리 이렇게 3개씩, 3개씩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 이유는 아까 여기 있었죠. 조합을 이렇게 했다고. 20개가 넘는 아미노산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4개의 염기를 3개씩 해야지 64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복 포함해갖고 할 수 있다. 이건 16개니까 이거 표현할 수가 없잖아. 이걸 표현하고. 그래서 3개씩 묻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DNA의 경우는 얘를 트리플렛 코드라고. 좀 어렵죠? 트리플렛 코드라 그래. 트리플렛 코드라 그래. 이게 이제 RNA인 경우에는 얘를 뭐라 그런다? 코돈이라 그래. 코돈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기억나니? tRNA가 있다 그랬죠? tRNA가 각자 뭐를 갖고 있다 그랬어? 아미노산들을 하나씩 달고 있다 그랬지? 자, 이 별표 아미노산이 여기 가서 결합했다고 해봐. 근데 얘는 tRNA지. 그럼 얘랑 상고적인 결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밑에 누가 붙어야 되겠니? 얘는 U니까 A가 붙어야 되겠지. 얘는 CC가 붙어야 돼. 그럼 얘가 가서 여기 가서 딱 붙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누가 붙어야 돼? 얘는 AAA가 붙어야죠. 그럼 얘는 여기 가서 딱 붙을 수 있는 거야. 얘는 누가 붙어야 될까? CC, G가 붙어야지. 이렇게 가서 여기 딱 붙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아까 리보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갖고 얘네들끼리 붙는 거야. 그러면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얘는 지금 tRNA 아니냐? 그래서 여기 있는 DNA는 트리플렛 코드, mRNA는 코돈이라 그래. 그럼 tRNA는 뭐라 그래? 코돈의 반대이기 때문에 얘를 안티코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때 그 이름이 다 달라. DNA는 트리플렛 코드라 그래. RNA는 코돈이라 그래. 그 다음에 tRNA는 안티코돈이라 그래. 우리가 좀 처음 듣는 얘기가 좀 생소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108페이지에 있는 그 표가 코돈표야. 아미노산 지정 코돈표 쓰세요. 아미노산 지정 코돈표야. 코돈표. 자, 그럼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코돈이니까 얘가 기준이지. 그래서 코돈이 진짜 중요합니다. 코돈표를 볼 수 있어요. 자, 코돈표에 빨리 찾아봐. UGG 찾아보세요. UGG 찾아봐. UGG. 못 찾겠어? 오른쪽 상단에 있죠. UGG. 트립토판이라고 보이냐? 트립토판이야. 그럼 이 별표가 트립토판. 그러니까 얘가 ACC가 달고 다니는 tRNA가 달고 다니는 애가 트립토판인데 이 트립토판은 여기만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그림 앞에 지금 그 그림의 첫 번째 오른 애가 트립토판이야. 그다음 두 번째 뭐 찾아봐? 기준이 코돈이야? 유유유 찾아봐. 유유유 찾아보세요. 유유유. 어디 있냐 유유가? 유유유. 그치? 페니랄라닌이네. 얘가 그럼 뭐예요? 페니랄라닌이야? 왜? 얘가 여기다 결합하는 애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찾아봐. GGC 찾아봐. GGC.
GC. 글라이신. 오른쪽 하단에 있죠. 얘 글라이신이에요. 여기 안 그렸는데 UCA 한번 찾아봐. UCA 뭐예요? 어디 있냐 UCA. 세린이야 세린. 세린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결과로 만들어진 애는 별표, 네모, 세모, 우리 세린을 동그라미 하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미노산 종류 순서는 어떻게 돼요? 트립토팬, 페니랄라닌, 글라이신, 세린. 이게 주관식 서술형 답인 거야. 이런 거 찾아내야 돼. 이 표를 주고 직접 찾아라. 기준은 누구야? 가운데 있는 mRNA 기준이야. 코돈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코돈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코돈이 기준이에요. 순서는 저렇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순서가. 그럼 얘는 왼쪽이야. 그럼 얘는 왼쪽이야.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결정이 돼요. 이거는 아직은 어려워서 이렇게 표시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유지주로 했던 거야. GGU라고 할 수도 있잖아. GGU가 아니야. 유지주로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원래 읽어올 때 주형 가닥이 이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5-,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5-, 3-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이 이제 어떻게 돼? 5-, 3-.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뭐 했니? 오각형 그릴 때 이쪽 그릴 때 오각형을 이렇게 그렸지. 이쪽 그릴 때 오각형을 내가 거꾸로 그렸지. 이 이유야. 얘가 이중나선을 그릴 때 오각형의 탄소 번호가 3번하고 5번에 대한 위치예요. 그래서 5번에서 3번으로 갈 때가 진행 방향이야. 그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DNA에서 이걸 읽어왔다 그러면 이게 3-5면 RNA는 5-3이 되는 거야. tRNA는 어떻게 3-5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근데 방향은 5-3-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RNA를 이 순서로 읽어낸 거야. 여기까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순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읽어낸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건 생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앞에 확인해 볼까요? 107페이지 봐봐. 밑에 이 모양은 틀리게 선생님 별표 막 이런 거 했는데 얘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했네. 거기 나와 있죠? 트립토팬, 페니랄라닌, 글라이신, 세린. 딱 맞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 할 수 있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디에 갖고 있어? 핵 속에 DNA 안에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야.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요? 염기 순서 서열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염기 서열 중에 3개씩 한 쌍이야. 그 3개씩이 뭘로 되어 있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 근데 DNA가 3개로 뭉쳐있는 3개씩 되어 있는 걸 우리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 그걸 그대로 전사하면 코돈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코돈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 이걸 보고 어떤 아미노산들이 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결합해갖고 이런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서 얘를 분비해가지고 그 세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발현은 어떻게 한다? 아까 형질 발현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 멜라닌 합성 요소를 했죠? 눈 색깔, 그걸로 예를 들어줬지.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니? 흐름만 알면 돼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요런 메커니즘으로 간다. 조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어. 자꾸 반복해서 혹시라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찍어놨으니까 이거 찍어놓은 거 좀 돌려서 한번 보세요. 몇 번 보면 이해가 돼.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이 돼.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풀면 돼. 니네 어차피 이거 시험 범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선생님 수준처럼 될 겁니다. 여기 방금 얘기한 뭐 3-5-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아직은. 통과 수준에서 몰라도 되는 내용이야. 사실 여기 코돈만 알면 돼요. 트리플렛 코드 뭐 이런 안티코돈 이런 건 몰라도 돼. 이런 용어들은. 이름만 어려울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